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60살 나는 또 깨꽃이 되어라는 이순자 작가님의 유고 산문집입니다.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은 약간의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고요. 사대가 함께 가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혼 이혼 후에 문예창작과에 뒤늦게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2세에 취업 전선에 나서면서 겪은 경험담을 글로 쓰면서 수상을 하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수상 후에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따님께서 작가님 생전의 글을 모아 출판해낸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고 산문집입니다. 처음에 이런 배경을 알고 책을 접했을 때는 당연히 작가님이 살면서 겪었던 그런 힘든 일들이 가득 쓰여 있는 책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읽어보니 제 예상과 너무 달랐고요. 작가님의 배경만 보고 편협한 판단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에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만 했던 작가님의 아름다운 이 책을 빨리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울렸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께 이제 짧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시골 생활을 해보겠다고 강원도 평창에 10평짜리 무허가 집을 샀다. 뒷집에는 90을 넘긴 노부부가 살고 있어서 이사하자마자 먼저 인사를 드렸다. 그 이후 나는 자주 담장이 없는 뒷곁을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 근처에는 은행나무 한 쌍이 심어져 있다. 저녁을 먹고 슬슬 마을이나 돌아볼까 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부르셨다. 얘야, 이거 봐라. 깨가 저절로 피었다. 어디서 날아들었는지 은행나무 나이테 중앙에 들깨꽃이 피어 있었다. 이게 또 너 닮지 않든? 어디서 날아왔는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깨송이 연글 텐데. 연글어 너처럼 고수을 텐디. 니도 고순 냄새 풍기고 가버릴 거지? 진정으로 말해보거래. 서울에서 온 내가 며칠이나 불편한 시골에 살고 가려나 하시더니 할머니는 벌써 마음에 내가 앉을 의자 하나 놓으셨나 보다. 니 나 죽을 때까지 여기 살아라. 살아라. 알았지? 그 말을 들은 나는 할머니 볼에 뽀뽀 폭죽을 잔뜩 터뜨려 드렸다. 그렇게 1년쯤 살다 나는 지병인 심장 통증으로 급하게 구급차에 실려 서울로 올라왔다. 한참을 투병 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고순 냄새 풍기고 갓비리더니 이제 여기다 잊은 거가? 원망 섞인 할머니 목소리가 귓속에 맴돌아 한달음에 평창으로 달려갔다. 내 집 놔두고 할머니 집으로 바로 간 나는 몸 좋아지면 다시 와 살 거라고, 집 팔지 않겠다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가락 걸고 몇 번이고 약속했다. 다음 날 할아버지 할머니 팔짱 끼고 새벽 산책을 나온 길. 여기 안 와도 좋으니 아프디 말고 건강하게 잘 살거라. 네 119 실려가고 숨이 얼마나 아프등이. 할머니가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난방 윗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석장이었다. 맛난 거 사서 먹고 아프지 말라며 계속 등 두드리는 할머니. 오래 묵은 지폐에서 할머니 냄새가 났다. 아, 은행나무 같은 두 분 팔짱 끼고 가운데 서서 60살 나는 또 깨꽃이 되어. 네, 원룸에서 다리밑판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생전에 작가님이 써내려간 이 책에는 이처럼 남들보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자신과 이웃의 상처를 따뜻한 시선으로 품어낸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책의 유일한 단점은 이런 작가님의 좋은 글을 저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불합리한 상황이나 타인의 차별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작가님께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윤수 작가의 투명한 나날들이라는 책입니다. 얘기하기 앞서 책 소개를 해드리자면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18살 환자의 6년간의 투병 에세이입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이 되게 희소하실 텐데 설명을 드리자면 원인 불명으로 골수에서 혈액을 생성하지 못해서 혈액 수치가 정상 수치의 3분의 1 정도인 희귀병입니다.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이 백혈구는 몸 곳곳에 산소를 배달하는데 산소를 배달하지 못해 심장 두근거림과 빈혈, 두통 등을 동반하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항상 피곤해합니다. 백혈구는 세균 바이러스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모자라다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혈소판은 지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모자라다면 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치료법으로는 토끼혈정을 쓰는 면역치료나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데요. 작가는 면역치료 효과가 미미해서 골수이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투병 생활이 더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은 면역치료나 골수이식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이게 완치가 된다고 확정 지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서 모든 걸 직접 몸으로 겪어보고 결과를 봐야 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칼로 새기듯 꾹꾹 눌러 쓴 글에 마음이 저리고 그 힘듦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기나긴 치료 과정에서 작가는 수차례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나 치료를 이어가는 모습도 너무 감명 깊었고 본받아야 할 자세라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드렸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실제 작가분이시고요. 현재는 투명한 나날들은 절판이 되어서 리뉴얼된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이라는 책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후에 이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이 페이지는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일 기억에 남고 감동을 주었던 한 구절을 소개시켜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공여자. 무균실에서 공여자의 골수와 손수 쓴 편지를 전해받았을 때가 생각난다. 신경 안정제에 취해 종일 비몽사몽하다가 이식 중간에 눈을 떴는데 엄마가 웬 종이를 보고 울고 있었다. 그게 뭐냐고 물으니 공여자가 전해준 편지라고 했다. 공여자가 골수 뽑다 중간에 도망갔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편지 보내는 건 처음 봤다. 어떤 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다는 공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갑작스레 일차하는 환자분이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 기회가 제게 왔네요.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몸 관리는커녕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내 몸을 혹독하게 다뤘는데 그 전화 이후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잠도 푹 자고 잘 쉬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녔어요. 덕분에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다 잘 될 거예요. 얼른 완쾌해서 그 누구보다 행복해지길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할게요. 제게 값진 기회 주신 당신 고마워요. 편지 내용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고맙다는 말로 이 마음을 다 전할 수 있을까? 고맙다는 말보다 더 고마운 말이 있지 않을까? 당신이 내 눈앞에 있다면 나는 과연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낼까? 말이나 할 수 있을까? 당신이 날 살린 공여자임을 안다면 나는 그저 얼굴을 감싸지고 울기만 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나에게 준 건 단식 골수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 그 자체다. 힘들 때면 당신이 고생해서 골수를 뺐을 그날을 생각하며 나의 남은 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당신에게 자랑스럽고 싶다. 언젠가 당신이 우연이라도 이 책을 만나기를.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다들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동물농장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그 러시아 혁명 때부터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되고 스탈린까지의 그 전개 과정을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근데 이 작가 자체도 사회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쓴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저는 크게 여기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이 동물들이 처음에 추구했던 이상적인 사회, 그래서 자기들만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을 텐데 요 원칙 7계명이 하나로 7계명이 변질이 되고 또 내용조차 굉장히 왜곡된 걸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약간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약간 저도 처음에 뭔가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뭐 저만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도 룰을 세우고 시작을 할 텐데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뭐 맞닥뜨리는 상황에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면서 그 원칙이 조금 변경되는 아니면은 원칙이 아예 없어지고 다른 원칙이 뭐그 처음에 추구했던 원칙이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투영을 했고 이 책 자체는 사회를 비판하는 거고 저는 제 개인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맥락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원칙이 변질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일하겠지만 우리 다이어트 있잖아요. 작심삼일을 하고서 뭐 치킨은 먹어도 살 안 찐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심지어 집에 있는 것조차 해서도 운동이 잘 되지 않아서 살이 많이 찌곤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소한 제 개인 생활이지만 조금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대립하고 처단하는 과정에서 약간 비이성적이고 약간 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나조차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다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 기호나 감정에 따라서 아니면 뭐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한 호의를 베풀 때가 있고 어떨 땐 지나치게 특혜를 베풀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되게 계급이 없이 평등하게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스스로 나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급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반성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걸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아마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 반성하고 올해 연말이니까 올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내년에는 좋은 그런 계획들, 좋은 실천들만 있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유퀴즈 언더 블럭이라고 이제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이제 거기에 나온 패널이 이제 소개한 책인데 인생은 마음먹기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이제 허무하고 좀 심심한 일상 속에서 힘을 낼 수 있는 답을 찾고 싶었고 이제 오늘보다는 나은 제가 되고 싶은 마음에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태인으로서 이제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된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크의 수필인데요. 이제 극한 환경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이론을 정립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책입니다. 첫 번째, 경험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 우리가 했을지도 모르는 훌륭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비록 과거로 흘러갔지만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존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란 게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연결되어서 현재의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자체가 내 삶의 주체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 글귀가 위로가 되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했다. 또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여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에는 이 과정이 마냥 즐겁고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내 위치에서 내가 감내해야 할 많은 그런 역할의 책임들이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게 힘이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당장 나에겐 없다. 그러나 그 굳건한 환경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 태도는 내가 정할 수 있다.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나한테 있다.
삶의 행복이란 게 이제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긴장감 상태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그걸 성취했을 때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저만의 이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서 이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요. 정답을 알 수 없는 현실에서도 이제 결국 스스로의 답을 찾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이 문구를 보고 제가 참 많이 좀 새롭게 마음가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로고테라피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했어요. 이 문장 자체가 이 책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되게 울림이 있었던 글귀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조직 속에서도 이제 신난 변화를 나 스스로가 이끌 수 있다는 그런 무한 긍정 기대를 품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회사 일을 하고 있는 저희 모든 조직원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